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요 설명회는 포항시청에서 마련한 설명회고요. 제가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수능도 일단 중요하니까 수능에 관한 얘기도 좀 하고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질의도 몇 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로 이제 전체적인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애가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오늘이 7월 19일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이미 끝난 대학도 있고 아마 기말고사를 칠 거예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가 수시 모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일단 잘 쳐야 되는데, 그리고 올해는 아시는 대로 수능시험 일정도 2주 연기되고 모든 일정이 연기되면서 여름방학도 지금 아마 2주 정도 하는 대학도, 고등학교도 있고 많아야 3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체크할 내용입니다. 수시 모집에 원서를 낸다고 할 때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자료가 수시 모집에 포함이 되는데, 아직까지 오늘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학생부 기록도 3학년 1학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학년 때까지, 1학년하고 2학년 때까지는 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비교과 자료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폐지가 되고 없어졌고, 5월 20일에 고등학교 3학년이 전국적으로 등교 계약을 했는데 5월 21일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참가한 학생들도 많고 해가지고 올해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별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지난 6월 18일에 6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성적표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내신 성적만 따지면은 1학년, 2학년은 완전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를 현재까지 2학년 때까지 자료를 가지고 종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시 모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기는 있지만은 교과 전형보다는 비중이 적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른 교과 전형이나 교과 전형은 서울 시내 대학 중에서 아예 7개 대학은 한 명도 안 뽑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대학 중에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는 대학들도요,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보면은 인원이 적어서 뽑는 흉내만 냅니다. 그리고 논술 진행도 있기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계속 줄어가지고 논술 진행을 통해서 수시 모집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서울 시내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진행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방 대학들은 교과 진행이 제일 많은데, 학생부 종합 진행 지원 여부를요, 2학년 때까지 내가 교과 성적 비교과 자료를 종합 점검을 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일단은 대학 선택은 좀 더 있다 하더라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을 한다 이 말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써야 돼요.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추천서를 요구하는 대학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여부가 일단 결정을 하고, 수시 지원 대학이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을 지원 횟수가 6회까지 지원이 되는데 6번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6개 대학을 한 개씩 내면은 6개가 되고, 또 수시 모집은 대학별로 전형 종류가 많아가지고 같은 대학을 2개, 3개 낼 수 있는 대학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어떤 대학들은요, 예컨대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자격만 되면은 수시 모집을 연세대학만 6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지원 대학을 우리가 6개 이내에 봤을 때 잠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러면 이런 서류 준비도 미리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6월 모의평가 얘기를 했는데 2학년 때까지 내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도 불충분하지만은 그거 하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성적은 졸업생까지 같이 쳤으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수시 모집에 가는데
나는 정시까지 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수시 모집에 가더라도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수능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정시 모집에까지 간다 그러면은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수시 모집만 가고 정시까지는 전혀 염두에 없다. 정시까지는 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수시만 간다 그러면은 뭐 극단적으로 수능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시 모집에 가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 최저학력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충족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입시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2학년도 입시 개편안을 마련을 하면서, 이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입시 요항은 그 4년 예고제라 그래가지고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그해 시점에 뭐 중3 혹은 고1 이렇게 이제 중2 해당되는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작년 11월 말에 그 말하자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고3에 해당되는 내용도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등의 기재금지사항, 기록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기재금지사항을 검증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공인 외국어 성적을 기재하면은 이거는 0.7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0.7이 된다 하면 거의 불합격된다는 뜻이에요.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재금지사항을 대학에서 검증을 하는데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작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했더니 대학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냥 넘어간 게 발견이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검증을 철저하게 강화하겠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 대학에 원서를 내게 되면은 공통 고교 정보라고 그럽니다. 일명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고등학교 소개 자료예요. 그 수시 모집에 대학에 원서를 내게 되면은 공통 고교 정보를 대학에다 작년까지는 다 제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수, 그리고 우리 학교 주소가 어디고, 또 우리 학교에서 1년에 경시대회를 몇 번 하고 상을 어떻게 주고,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장점을 그 공통고교 정보에 담아가지고 대학에 주게 됩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그 공통고교 정보만 보면은, 예를 들어 수시 모집에 학생들이 원서를 내면은 이 학생이 수상 경력이 있다. 근데 상을 따지는데 학교에서 그런 데가 있어, 이걸 비교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말하자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고등학교가 이렇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수시 모집에 원서를 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 학생을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학교 보고 뽑지 않았느냐, 서류 평가할 때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하게 하고 이런 데 영향력이 있을지 않느냐, 고등학교 후광 효과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학대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을 볼 때는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대학들이 면접 볼 때는 그 면접 보는 학생의 그 출신 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이름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봅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학생을 한 명 앉혀놓고 교수 2명이 앉아가지고 면접까지 2명 앉아서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그 자리에서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앉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의 그 A 교수의 아들이 앉아있다, 이거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것을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블라인드 면접을 해왔는데 올해는 서류 평가,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평가를 할 때 이 서류 평가 내용도 그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보면요, 지금 올해 고3의 학생부는 1번 인적사항, 1번 인적사항 본인 이름하고 부모님 그 이름, 그리고 그 말하자면 생년월일 주소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2번이 학적사항이에요. 2번은 중학교 언제, 중학교를 어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언제 입학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부 속에 본인 이름 있고 출신 고등학교 있고 다 있는데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없애고 대학에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블라인드 처리된 학생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처리된 학생부를 줘가지고 서류 심사를 할 때는, 서류 평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이름을 모르니까 말하자면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인지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인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이런 게 오는 건 잘 구분이 안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블라인드 처리된 걸 가지고 서류 심사를 하고 블라인드 처리 안 된 원본 학생부가 있습니다. 이런까지 다 있는 거. 이거는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서 대학에 주겠다 했는데, 그럼 그동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은 종류가 많아가지고 지원 자격을 따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해당되느냐, 이 학생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원서를 냈는데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학교 이름하고 그 학교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학생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원 자격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서류 심사를 할 때 학생부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일부 대학은 지금 추천서도 받습니다. 그러면 A 학생의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다 없으니까 매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그동안 문제제기를 쭉 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학에 원서를 내게 되면은 우리 학교 블라인드 처리된 학생부가 대학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블라인드 처리 안 된 원본 학생부도 대학에 가게 됩니다.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고 지원 자격을 따지고 그 다음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서류를 매치를 시킬 때는 원본 학생부, 그러니까 블라인드 처리 안 된 학생부를 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들이 수시 모집 서류 평가를 합니다. 이제 입학사정관이라 그러죠. 이제 입학사정관에는요, 전임 입학사정관이 있고, 원래 신분이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입시 시전에만 위촉 입학사정관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들을 위촉 입학사정관으로 해가지고 또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주로 이제 서울 시내 대학들을 포함해서 일부 대학들이 공공 입학사정관 그래가지고 완전히 외부 인사. 그러니까 전임 입학사정관하고 위촉 입학사정관은 우리 대학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외부에 우리 대학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공공 입학사정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서류 심사를 말하자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서류 심사하는 사람들이 입학사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서류 심사를 할 때는 자격을 따지고 지원 자격을 따지고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매치를 시킬 때는 블라인드 처리 안 된 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할 때는 블라인드 처리된 걸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질문해보라 그러면은 꼭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입학사정관들이 서류 심사를 하는데 블라인드 처리된 걸 가지고 해요. 하는데 우리 학교 안에는, 우리 학교에 캐비넷 속에 있겠죠. 우리 학교에 블라인드 처리 안 된 학생부가 와 있습니다. 이미 그때. 처음에는 안 주기로 했던 걸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있는데 학생 개개인별로 출신 고등학교가 다 있는데 기록된 게, 아마 출신 고등학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특목고인지 영재학교인지 가학고인지 외고인지 전국 단위 자사고인지 광역자사고인지 서울인지 서울도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고, 그리고 저 시골 학교 학생인지 보고 싶은 생각은 좀 들 수는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느냐?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할 때는 순수하게 학생 개인정보는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부에 기록된 수상 경력, 내신 성적, 그리고 교과 세트,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이런 내용만 가지고 서류 심사를 한다. 이것도 공통고교 정보, 이거 학교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면접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류 평가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 고교 사항을 감안해서 평가한다고 대학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등교 계약이 늦었다. 또 불가피하게 지난 5월 20일에 등교 계약을 고등학교 3학년이 같이 했는데,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냥 등교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는 학생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학교에 갔다가 다시 며칠 쉬고 이 상이 계속되는 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갱시대도 제대로 못했고 봉사활동하기도 어렵고 각종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활동하기가 지금 작년에 고3하고는 다른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학들도 학종 서류 평가할 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평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 진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지원이 돼요. 재수생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2명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원래는 세계 영역 2등급이었습니다. 세계 2등급이에요. 그것을 최저를 낮춰가지고 세계 3등급으로 낮췄습니다. 그 최대 등급을 낮춘 이유는 여기는 재학생들만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때 고3 재학생이 졸업생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수생에 비해서 수능에서 올해는 더 불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연세대학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비교과 일부 중에서 비교과 중에서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 그리고 봉사활동 포함입니다. 이거는 아예 그 비교과에서 반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수시 모집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요. 졸업생들도 지원이 돼요. 그 연세대학의 재수생들이 졸업생이 지원이 되면은 졸업생들은 작년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대부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3을 지냈는데 작년에 학생부 기록은 정상적이잖아요. 올해 고3은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졸업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런 내용은 반영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추천 전형이 있고 학업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 면접을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면접은 학생 많은 학생이 대학에 직접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앉혀놓고 면접을 하는데 옆에 대기실에 수많은 학생이 대기를 해야 돼요.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려대학은 추천 전형하고 학업수사 전형 비대면 녹화 면접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요. 면접 문제를 고대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를 하고 그 면접 문제를 원서를 내게 되면 읽어보고 집에서 본인이 답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찍어가지고 고대 홈페이지에 업로드만 시키면은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면은 패스 페일 그래가지고 올리만 주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통과시켜 주겠다. 그 면접은 부담을 안 주겠다는 뜻이고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 시험 전형에서 그 이화여대 중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없는 전형이 있는데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 온라인 면접을 하겠다. 이게 면접을 대학에 가기는 가는데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강의실 2개에서 이쪽에서 질문하고 옆방에서 답하는 식으로 온라인 면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학종 서류 평가에서 고교사항을 감안해서 평가한다. 다 똑같습니다. 학종 서류 평가에서 고교사항을 감안해서 평가한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요 사태를 대학들이 다 아니까 학종 서류 평가할 때 이게 정성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평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너무 불리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들어가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준비된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열심히 준비하면은 불리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 수능하고 올해 6월 모의평가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6월 18일에 쳤던 6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작년에는 54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48만 3천 명으로 5만 6천 명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고등학교 3학년이 4만 5천 5백 명 줄었고 졸업생도 1만 1천 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고3이 6만 5천 명 줄었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도 5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수생까지 같이 줄었습니다. 한간에는 재수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재수생이 줄은 이유는요. 작년에 수능 응시자가 48만 명입니다. 역대 응시자 중에서 제일 적어요. 우리가 보통 고3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때 재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고3이 6만 명 이상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재수생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10.5%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일에 수능시험을 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작년 수능 응시자가 48만 4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수능 응시자 추정 인원이 제가 약 44만 명이라고 지금 써놨는데 44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 수가요 제일 적은 거예요. 고3 줄었고
졸업생 줄었고,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경쟁률이 내려가고, 경쟁률이 내려가면은 합격선도 당연히 작년보다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대학 들어가기는 쉽죠. 올해가 대학 들어가기로 치면 한경으로 치면은 제일 수월한 애죠. 거기다가요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은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이 34만 7천 명이고 전문대학이 20만 명, 55만 5천 명 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 응시자가 줄면 어떻게 돼요? 수능 응시자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숫자가 다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숫자가 줄어들고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하고 대부분 똑같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에 너무 높았는데 올해는 조금 낮췄어요. 낮춘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못하는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늘어나면은 수시를 제대로 못 뽑게 되고 정시로 이어하는 인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올해는 있죠. 이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갈 학생들 중에서 내가 갈 대학에서 수능 체제가 있다 그러면은 수능 체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6월 모평 그 난이도 얘기인데요. 자, 국어의 경우에는 작년에 6월 모평 때 1등급부터 5등까지 원점수 커트라인이에요. 자, 제가 1등급만 보겠습니다. 6월 모평 때 87점이던 것이 9월 모평 때 90점 됐고 실제 수능에 91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6월 모평 지나고 9월 모평 가고 수능 가는데 6월 모평보다 9월 모평이 조금 쉽고 9월 모평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번에 그 6월 모평이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이니까 작년 수능하고 이게 이제 비슷하죠. 사실은 조금 쉽습니다. 자, 수학과는 6월 모평이 89, 작년에 9월 모평이 92, 실제 수능이 92, 이번 6월 모평이 88이었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렵게 나왔죠. 그죠? 작년 6월 모평하고 비슷하죠. 자, 수학 나입니다. 작년 6월 모평이 89, 9월 모평이 88인데 이 수학 나가 인문계 학생들이 치는 시험인데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등급 커트라인이 76점이니까 100점 만점에 엄청나게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 6월 모평은 작년 6월, 9월 수능보다 훨씬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재미죠. 이거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만점을 받은 인원하고 비율인데 국어가 쉽게 나오니까 작년 수능보다 비율은 2배입니다. 확 늘었고 수학과는 줄었죠. 수학과는 좀 어렵게 나왔고 수학나는 쉽게 나와가지고 너무 쉽게 나왔죠. 이번에. 만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영어는 1등급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1등급입니다. 1등급이 만점인 시험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7.43%인데 35,000명 이번에 8.7% 비율로 따지면 쉬워진 겁니다. 인원이 줄은 것은 응시자가 줄어가지고 같은 퍼센트는 늘어났는데 전체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영어도 작년 수능 영어보다 조금 쉬웠죠. 자, 그리고 영어가 이제 작년 6월 모평 때는 1등급이 7.7, 9월 모평 때 어려웠다가 실제 수능에 7.4, 이번 6월 모평이 8.7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사탐 9과목인데요. 표준 점수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라갔다. 100분 이제 조금 과목별로 차이인데 표준 점수가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이번 6월 모평 사탐이 대부분 과목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나왔다. 이 뜻입니다. 자, 가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탐, 가탐은 항상 6월 모평은 조금 어렵게 출제되고 실제 수능은 조금 그보다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수능 공부는요,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게 작년 6월 모평이 어떻게 나오고 작년 실제 수능이 어떻게 나오고 작년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수능을 가르치는 학교 성인들도 그렇고 학원 강사들도 항상 기출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올해 고3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수능 시험하고 작년 수능은 체제는 똑같은데 시험 범위가 조금 달라졌죠. 특히 수학 가하고 수학 나가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이 출제 범위가 조금 달라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뀐 부분만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한 출제 경향을 파악한다 그랬는데 이 기출 문제는 전년도 수능 시험 그리고 전년도 모의평가 문제고, 그리고 수능 시험은 EBS에서 70%를 연계해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출제한다는 뜻은 EBS에서 나오는 문제를 그 문항을 변형해서 출제도 하고 EBS 지문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기서 연계가 되어 나오는데 이게 수능 공부하는데 제일 기본 교재로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는요, 수능 치기 전까지 그야말로 너무 많이 넘겨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보는 게 이게 그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EBS에서 연계 안 된 나머지 30%에서 그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그 이번 주 기말고사 치고 여름 방학이 이제 늦었지만 여름 방학이 작년보다 늦게 시작됩니다. 그 여름 방학 시작되면 아마 4개월 정도 남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수능 공부는 물론 이제 내가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보고 일부는 이제 교과서도 봐야 될 텐데 앞으로는 여름 방학부터는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면서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고 또 실전 대비 연습을 꾸준히 수능 칠 때까지 하는 것이 수능 공부 잘하는 방법이고, 그 출제 경향은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이제 9월 16일에 9월 모의평가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면 9월 모의평가 보게 되면은 그거까지 참고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면 되고요. 자, 이제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겁니다. 출제 당국에서요, 올해 수능 시험을 이렇게 내겠다고 출제한 게 6월 모평이에요. 그리고 9월 모평가서는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실제 수능은 9월 모평 비슷하게 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과목별 수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한다 하는 것도 파악이 되고, 6월 모평은 원래도 그렇지만은 고3 다 치고 졸업시험까지 같이 치기 때문에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원서 낼 때 그 수시 원서는 9월 23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고, 그 학생부 기록은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기록은 9월 16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9월 16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부에 기록을 하는데 내가 중간에 빠뜨린 게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9월 16일까지는 학생부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23일에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6월 모평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파악 그리고 수시 지원 대학 6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애가 수시 모집을 6개 대학 내는데 어느 대학 정도까지 수시를 원서를 내면 되느냐? 한 개 대학을 수시 모집을 2개도 낼 수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 2개, B 대학 2개, C 대학 2개 내면은 3개 대학의 수시를 6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시 모집을 교과가 되었든 종합이 되었든 논술이 됐든 간에 어느 대학까지 원서를 내면 되느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은 보통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전화로 해가지고 우리 애가요 내신이 2학년 때까지 내신이 2.5등급 정도 되는데 서울시내대학을 수시를 갈 때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신 2.5등급 받은 학생이 서울시내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 말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을 때는 답을 할 수가 있죠. 그게 교과진행입니다. 그런데 교과진행은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서울시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경희대학, 건국대학, 동국대학 7개 대학은 한 명도 안 뽑아요. 그리고 서울시내 나머지 대학들, 중앙대학,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학, 한양대학 이런 대학들은 교과진행을 뽑기는 뽑는데 뽑아요. 너무너무 적게 뽑아요. 그러니까 2.5등급은 그냥 그보다 더 좋아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안 물어봐도 그냥 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진행을 서울시내 대학들이 많이 뽑는데, 학생부 종합진행은 내신 등급도 보지만은 비교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우리 애가 내신 2.5등급인데 서울시내 대학을 가면 가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답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논술진행은 서울시내 대학 중에서 서울대, 고대, 국민대학 빼고 나면은 논술을 다 칩니다. 그러면 논술진행이라는 것이 학생부를 반영을 하더라도 논술고사 성적이 당날 좌우하는데, 내신 2.5등급이 가서 논술진행에 갔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논술 잘 치면 붙고 논술 못 치면 떨어진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답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과가 됐든 논술이 됐든 학종을 가든 간에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수시 모집은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수시 모집을 예컨대 6개 대학에 낸다. 그러면 6개 대학에 붙었을 때 나중에 수능을 봐가지고 수능이 잘 나오더라도 미래는 안 갖고 6개 대학 붙은 대학에 1개 대학을 반드시 가겠다. 이 생각이 있는 6개 대학을 수시를 내야 돼요. 수시에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수시 모집은 정시에 갈 수 없는 대학을 수시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 모집에 원서 낼 때는 내신 몇 등급이니까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 전에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올해 모의고사라는 것은 6월 모평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6월 모평이라는 게 졸업생들까지 같이 쳤으니까 의미가 있는 성적이죠. 그래서 6월 모평 성적을 가지고 정시 모집에 갈 때 정시라는 게 수능으로 뽑으니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6월 18일에 6월 모평 치고 나서 성적이 발표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유명 입시기관들이 지금 어떤 서비스를 대부분 하고 있느냐면요, 6월 모평 성적을 입력을 하면은 정시에 갔을 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6월 모평 성적으로 실제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시 모집 원서 낼 때 어느 대학까지 원서 내면 되느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그런 거는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서울시내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논술진이 됐든 그 다음에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딱 6월 모평 성적으로 서울시내 대학을 정시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희대학을 갈 수 있다. 경희대학. 나는 인문계인데 서울시내 대학 갈 때 경희대학까지는 6월 모평 성적 그리고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까지 다 봐가지고 보니까 경희대학까지는 정시에 갈 수 있다. 그 말은 경희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안 가도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희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 그거보다 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 중앙대학, 한양대학,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이런 대학들이 그 위에 있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을 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대학의 범위를 어느 대학까지 내가 수시를 내겠다. 그러니까 6번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내신 성적이 좋으면 교과전을 내는 거고, 나는 내신 성적은 조금 그런데 비교과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내는 거고, 나는 교과도 전형도 안 되고 비교과 전형도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알고 나는 2학년 때부터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 그러면 논술 전형만 6개 내는 거고, 그것도 또 일부 대학은 특기자 전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9월 23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낸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모평 성적이 사실은 더 정확한 성적이죠. 그런데 9월 모평은 9월 16일 날 시험을 칩니다. 성적은 10월 달 나와요. 그러니까 9월 모평은 성적표 안 받은 상태에서 참고해야 되니까, 그래도 6월 모평 성적을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대학 수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9월 16일 날 9월 모평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원점수로, 그때는 원점수밖에 정확하게 모르니까 원점수로 9월 모평 점수가 내가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냐, 이 자료도 그 입시기관들에서 나와요. 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9월 23일부터 원서 내는 데 이제 쓰면 되고, 그런데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으면요,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서울대학 자기소개서하고 연세대학 자기소개서는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틀려요, 완전히. 그 자기소개서를 그때 가서 쓸 수 있나요? 미리 써야지.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기소개서를 낸다 그러면 다 써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기말고사가 있다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수시 모집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2주 동안 공부도 해야지만은 자기소개서를 그야말로 완성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려 그러면은 내가 대학이 결정돼야 되잖아요, 대학이. 그 대학 결정을 2학년 때까지 학생부하고 6월 모평 성적을 종합해서 상담도 하고 해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요강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이 6회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정시 모집은 지원 기회가 3번입니다. 수시가 77, 정시가 23인데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시 77이요. 작년에는 77.3인데 0.3 줄은 겁니다, 이게.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전형이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2번째고, 정시 모집이 3번째고,
논술은 33개 대학에서 11,000명을 뽑습니다. 33개 대학에서 11,000명을 뽑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가기 어렵죠. 왜? 뽑는 인원 자체가 적으니까.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이 여기는 이제 예체능계 특기자가 있고 의학, 수학, 과학 특기자가 있고 정시 모집의 실기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은 것은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제가 사전에 포항시청을 통해서 학생 그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질의를 받은 게 있는데 뭐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이제 논술고사 치는 대학이 지방대 대구의 경북대학, 부산의 부산대학, 울산대 의대가 논술고사 쳐서 12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들은 논술고사 치는 대학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들은 대부분이 경북대학이나 부산대학과 같이 논술고사 치는 대학들도 지방대학들은 그냥 학생부 교과 진행이 제일 많습니다. 교과 진행.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뽑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진행은 지방대학들은 면접도 없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있는 대학이 많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진행을 조금 뽑고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들은 요강 자체가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거의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 진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진행은 나중에 보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뽑죠. 그래서 포항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수시 모집을 학생부 종합진행을 내가 안 간다 그러면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체 4년 제작은 이렇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진행과 논술진행 비중이 높고 학생부 교과진행은 비중이 낮고, 수도권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진행, 종합진행 비중이 높고, 중위권 대학들도 논술 서울시내 대학들은 대부분 치고, 일부 대학들은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 칩니다. 그러니까 논술 진행하고 적성고사 진행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러면 논술 진행이라는 게 그야말로 논술 잘 치면 붙고 논술 못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적성고사 진행도 적성고사 잘 치면 붙고 적성고사 못 치면 떨어지는데, 이 적성고사 진행은 그 적성고사가요 수능시험처럼 문제를 내요. 수능국어, 수능수학처럼 문제 내는 거예요. 이게는. 그러니까 논술하고 적성고사 진행은 내신이 좀 안 좋아도 논술하고 적성고사만 잘 치면 갈 수 있는 진행이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교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 진행으로 뽑는데 교과 진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자, 정시 모집은요 대부분이 그냥 수능으로 다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등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가 올해 조금 늘어났고,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영어는 비중이 줄었고, 국어 수학 비중이 크고, 탐구 중에서 사탐과 탐이 있는데 이 사탐은 보통 비중이 좀 낮은데 가탐은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 수능을 봤을 때.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정시 모집을 갈 때 수능으로 뽑는데 과학 탐구 비중이 수학하고 거의 같은 대학이 꽤 있습니다. 가탐 두 과목이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정시는 제가 용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보고 있는 요 표는 뭐냐면요, 수시에서 우리가 못 뽑으면은 정시로 2월을 내서 뽑습니다. 그 수시에 못 뽑아가지고 정시로 2월 된 대학별 인원인데, 지난 2년 동안 보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가 2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수시에서 못 뽑아서 정시로 2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머님들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죠. 근데 수시라는 게 미달은 없습니다. 수시는 원서를 6번 내다 보니까 미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미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뽑은 거죠.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6개 대학에 원서를 내다 보니까 대학 간에 여러 개 대학에 붙는 학생이 많아요. 6개 대학에 다 붙었다 그러면 한 개 대학만 갈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5개 대학이 내가 붙었는데 내 자리인데 내가 등록을 안 했으니까 다른 학생이 추가로 계속 등록,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못 뽑는 경우도 있고, 또 뽑으려고 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요.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가지고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많아. 그거는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 보시면 서울대학도 175명을 못 뽑은 거 아니에요. 175명 못 뽑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학생이 누구냐면요, 서울대학에 붙었는데 안 간 학생들이에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학생도 물론 있고, 뭐 서울대학에 붙었는데 안 갔다 그러니까 남들은 뭐 인서울 걱정하는 학생이 대부분인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죠, 그죠? 서울대 붙고 다른데 의대 붙은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는. 그리고 연대 고대가 많은 것은 연대 고대 붙은데 서울대 붙어가지고 가버리고 다른 의대 가고, 그 나머지 이제 이런 대학들은 이렇게 이제 꽤 있습니다. 자, 지방대학 중에서 경북대학은 346명입니다. 꽤 되죠. 부산대학도 364명. 그래서 우리가 수시 정시가 있는데,
정시도 지금 우리가 예상된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뽑는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정시 모집이 늘어난 서울시내 대학들입니다. 원래 이 내년부터 정시 모집이 대폭 늘어나요. 내년부터. 입시를 이제 그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세대학은 올해 조금 늘어나가지고 30.7로 작년에 많이 늘었고, 이 이화여대가 올해 10% 이상 올해 늘어나고, 서강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작년에 이미 늘어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정시를 올해 소폭 확대하면서 정시가 올해 조금 0.3% 늘어났습니다. 지방대학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경북대학은요, 여기 보면은 일반 학생 교과 진행, 지역 인재 교과 진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학생 교과가 교과 90이고 출계 10이면은요, 교과로 다 뽑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출계는 다 만점이니까 909명, 지역 인재 교과가 258명입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일반 학생 종합은 그 763명, 물론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대학 논술 진행은 그 AAT 진행이라 그래가지고 논술 70, 교과 20, 출계 10인데 저거는 논술 70이 당날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772명인데 이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영남의 한 대학하고 틀린 게요. 영남대학은 보세요. 일반 학생 교과, 창의인재 교과, 교과 진행을 합치면은 이 몇 명입니까? 거의 2,400명, 2,500명 뽑습니다. 일반 학생 교과는 학생부 100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재능력 우수자 이게 학종인데 690명 뽑고 체제가 없죠. 그죠? 계명대학은 학생부 교과 진행을 압도적으로 많죠. 학생부 종합도 일반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교과 진행보다 좀 적고 체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학생부 종합 진행은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보면은 1단계 서류 평가 3배수, 5배수, 4배수, 2단계는 1단계 성적 다 가져가요. 가져가고 면접이 다 있습니다. 이게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남대학, 계명대학인데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은 동아대학, 부경대학, 인제대학, 경성대학, 대학이 많잖아요. 전부 다 영남대학이나 계명대학처럼 뽑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은 논술을 치니까 경북대학처럼 뽑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북대학을 보면은 일반 학생 교과 진행은 교과 90이니까 일반인 문계고등학교 내신 좋은 학생만 딱 갑니다. 이거는 자사고 학생들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일반 학생 종합은 인원이 763명인데 최장력 기준도 의대하고 치대만 최장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재장기 없다는 뜻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이니까 비교과가 좋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논술 진행은 논술 70이니까 논술이 당날 좌우하고 내신이 좀 안 좋아도 갈 수가 있고 체제가 높고, 그러니까 700명 뽑고. 그러니까 이제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문계고등학교 내신 좋은 학생 일정 제일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을 760명 뽑고, 그리고 내신도 안 좋고 비교과가 안 좋은데 말하자면 논술 잘 치는 학생을 770명 뽑으니까 세계 진행을 골고루 뽑는 시험이죠. 그런데 영남대학하고 계명대학은 내신이 좋든지 비교과 딱 둘 게 내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학들을 뽑는 패턴 자체가 학생부 교과 진행,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진행. 여기 보면은 지역이 있죠. 지역이라는 것은 대구에 있는 대학이니까 대구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만 원서를 냅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원서를 못 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인원을 대구,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만 원서를 내는데 그걸 많이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95명이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일반은 부산에 있는 학생도 올 수 있고 수도권에 있는 학생도 원서를 낼 수가 있죠. 자,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수시 요강입니다. 자, 서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은요, 학생부 교과 진행이 있고 종합 진행이 있고 논술이 있고 그 이제 실기 이게 예체능계하고 특기자 진행인데 교과 진행은 안 뽑는 대학이 많죠. 서울시립대학 뽑는데요, 너무너무 적게 뽑죠. 그죠? 고려대학이 1158명, 이상하게 많이 뽑죠. 안 뽑는데 대부분. 그런데 이 고려대학의 학생부 교과 진행은 이게 이제 학교 추천 진행입니다. 추천을 해야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교과 진행인데 교과가 60이고 서류가 20이에요. 서류가. 보통 서류가 들어갔다 이 말은 학생부 종합 진행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을 50% 이상 뽑게 되면은 이 교과 진행에 간주해 주니까 이렇게 한 거고, 학종은요,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습니다. 논술 진행은 고대가 안 보죠. 확 줄었죠.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요, 그 600명 이상 뽑던 게 이렇게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진행은 뽑기는 뽑는데 많이 안 뽑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뽑죠. 자, 보세요. 이화여대, 중앙대학, 한국여대, 한양대학이 교과전형에 이게 있는데 보다시피 뽑는 획로만 내고 있고 학종은 여전히 많고 논술이 교과전형보다 많아가지고 이 10개 대학이 3만 명을 뽑는데 교과전형 2,791명, 학종은 12,800명, 논술이 3,900명이니까 딱 요 10개 대학, 서울대학 빼고 서울시내 주요대학 10개입니다. 여기 간다고 할 때 내가 학종을 안 간다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서울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틀리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건국대학, 동국대학, 숙명여대, 홍익대학, 인하대학, 아주대학, 당국대학 8개 대학인데 건국대학, 동국대학 교과전형이 없죠. 다 합쳐서 2,200명인데 학종이 7,989명, 논술이 2,900명. 여기도 학종을 빼버리면은 교과전형은 사실은 많이 안 뽑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대학을 수시로 갔을 때 내신만 가지고 뽑는 교과전형을 가기는 이거는 누가 가더라도 되기가 힘들다. 적게 뽑으니까. 안 뽑아서 못 가고. 그리고 학종이 여전히 많고 논술은 안 가기는 아까울 정도로 논술은 다 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논술고사 치는 대학이 33개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한 대학이 8개죠. 앞에 10개 중에서 고대 빼고 9개가 치니까 17개 대학을 지금 얘기했는데 33개 대학이 17개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경북대학, 부산대학, 울산대 어디에 치면은 20개 대학 얘기 안 치면 논술고사 치는 대학 이름을. 근데 33개입니다. 13개가 더 있는 거예요. 요거 빼고도. 그러니까 서울 시내 대학을 가면은 아까 한번 얘기한 논술고사 안 치는 대학 고르는 게 훨씬 빨라요. 서울대학, 고려대학, 국민대학 정도입니다. 나머지 대학들이 논술 다 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교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대학은 지역균형 선발전형은 761명인데 우리 학교에서 2명을 교장선생님이 추천해서 보냅니다. 서류 70, 면접 30.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3등급으로 낮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그 어느 고등학교든지 추천은 해요. 그리고 인문계 2명 해도 되고 자연계 2명 해도 되는데 행평성 때문에 주로 3학년 1학기 때까지 인문계 내신 1등, 자연계 내신 1등들이 주로 추천해서 갑니다. 나는 내가 1등인데, 자연계 1등인데 나는 의대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 직윤에는 내가 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누구 보내겠습니까? 2등 보내는 거예요, 2등. 주로 이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90% 합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내신 1등들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신은 다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비중이 크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고 추천서 내고 면접을 보는 학종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서울대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입니다. 1686명. 1단계 서류평가 2배수, 2단계 서류 50, 면접 50. 보통 면접을 50% 반영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보통 1단계 서류평가 3배수, 5배수, 4배수. 아까 대구에 있는 대학들이 3배수, 4배수, 5배수 있잖아요. 그런데 2배수니까 이거는 빡빡하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배수 안에만 들어가면은 2단계 가면은 면접이 50% 되다 보니까 면접 구술고사가 당락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일반 전형은 그 서류평가 1단계에서 하니까 완전히 이것도 자기소개서 추천서 내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비중이 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최저가 없고 기획은행 선발 특별전형원 요것은 164명인데 농어촌 특별전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들 뭐 등등 그렇게 해서 뽑는 전형이 기획균형입니다. 자, 일반 전형의 면접은 답변 준비 시간이 있고 면접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접은 그 문제를 주고 제시문이라 그러는데 문제를 주고 그 문제 풀이하는 면접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면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서울대학의 일반 전형 면접 구술고사는 2단계에 갔을 때 요 면접 구술고사가 당락을 완전히 좌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요강 분석을 할 때요. 예컨대 이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제가 이제 몇 개 다시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지원 자격을 따져보죠. 지원 자격. 예컨대 국민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당국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데 국민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은 예컨대 이런 학생들은 지원이 안 돼요. 아예. 그런데 당국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은 국내 전국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올해 2021년 수능 응시자는 전부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 자격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2019년 2월 졸업자를 포함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나, 그러니까 졸업자니까 재생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고3도 된다는 뜻이고
성균관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졸업 연도에 따른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다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이런 지원 자격을 그 수시모집학 분석할 때 참고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대학이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둘 다 학종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뽑는 방법이 국민 프런티어는 1단계 서류평가하고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이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적인 전형 방법이에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똑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교과 성적을 30%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70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경희대학의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국민대학의 국민 프런티어와 똑같아요. 그리고 고교 연계 전형 요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교과 30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학하고 경희대학이 똑같은 전형을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똑같이 뽑는데 최장력 기준도 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느냐면은 이게 이제 학교장 추천이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죠. 고교 연계도 그렇고 고교 연계요는 추천 인원이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체능계 1명, 추천 인원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30보다 서류 70이 훨씬 큰데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신 교과 비중이요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이게.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 쪽 학업부 수행이 있고 계열 접합형인데 이게 수시 모집 일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학업부 수행은 1단계 서류평가 5배수, 계열 접합형도 1단계 서류평가 5배수는 똑같은데 면접이 2단계라서 면접이 30이고 이 면접이 40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조금 크죠. 그리고 학업부 수행은 최장력 기준인데 이 최장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열 접합형은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계열 적합형이라는 걸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자, 내 고려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간다.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이에요. 가는데 학업부 수행을 낼 거냐 계열 적합형을 낼 거냐 비슷한데 체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체제가 있고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데 계열 적합형은 이 면접을요 수능이 필요 없으니까 수능 전에 시험을 쳐버려요. 면접을. 그런데 학업부 수행은 수능 체제가 있으니까 수능 이후에 면접을 또 칩니다. 그래서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대학별로 수능 체제가 있다 없다, 면접 비중이 높다 낮다, 면접을 수능 전에 치느냐 수능 이후에 치느냐 이런 차이 때문에 원서 낼 때 내가 어디 가는 게 유리하고 어디 가는 게 불리하다 이걸 이제 기준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학별 고사 논술하고 면접이 있는데 이 시행 일정하고 그 자기소개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 낼 때 자기소개서는 보통 9월 23일에 수시모집 원서 낼 때 다 입력을 해요. 하는데 일부 대학들은 이게 이제 조금 틀립니다. 자, 연세대학, 성신여대, 서울시립대학, 홍대, 가톨릭대학은 그 논술고사가 전부 수능 이전에 칩니다. 연세대학이 제일 빨라요. 10월 10일 날 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학 쪽 계열 적합형은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11월 21일에 면접을 치고 학업부 수행은 수능 체제가 있는데 12월 11일에서 11일 이틀 동안 면접이 있고 서강대학은 수시 모집이요. 수시 1차, 수시 2차 딱 두 개가 있어요. 이름도 수시 1차 그냥 수시 2차입니다. 서류평가 100이에요. 면접도 다 없어요. 체제도 다 없어. 똑같아. 그런데 딱 다른 게 뭐냐면은 둘 다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는데 수시 1차는 자기소개서를 수능시험 치기 전에 입력을 해야 되고 수시 2차는 원서만 내놓고 자기소개서를 안 내요. 안 내고 수능시험 치고 나서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도록 해놨어요. 딱 그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능 전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요, 서강대학을 수시 1차도 내고 수시 2차도 동시에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수시 2차를 낸다 이 말은 나는 자기소개서는 수능시험 치고 나서 내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말은 수능시험을 치고 점수 채점해가지고 점수 나오는 거 보고 성적이 내가 평소에 수능을 좀 잘하고 있으니까 그 수능이 잘 나오면은 서강대학 자기소개서 입력만 안 하면은 서강대학 불합격되고 나는 고대나 연대 정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아침이 내는 거예요. 서강대학인데 수능 체제도 없다. 면접도 없다. 그러면 나는 서강대학 수시 1차 내가지고 그 자기소개서도 수능 전에 내고
가능하면 수능과 상관없이 나는 서강대가 수시 1차 됐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이 내는 거니까 완전히 학생 입장에서는 요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서강대학 입장에서는요, 수시 1차도 내고 수시 2차도 동시에 낼 수 있어요, 또. 뭐 서강대학이 나는 괜찮은 대학이다 생각 들면은 서강대 수시 1차 내고 수시 2차도 동시에 낼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도 이제 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항을 전형 일정에 따라서 이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뽑는 인원이 모집 단위하고 모집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다. 우리가 이제 입시 결과라 그러는데 입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아까 제가 내신 2.5등급 받은 학생이 서울시내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물어본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작년 입시 결과를 대부분 대학들이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공개 안 하는 대학이 서울대학, 연세대학, 이화여대 정도예요. 나머지 대학들은 고려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이나 서강대학부터 해가지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입시 결과를 종류별로 진행 경위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집 인원이 변화가 있는 경우,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뭐 근본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감안해야 되고요. 또 신설학과, 올해도 서울시내 대학들이 신설학과가 꽤 있습니다. 예컨대 제일 대표적인 대학이 연대 시스템 반도체학과하고 고대 반도체공학과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둘 다 정원 외로 뽑는 겁니다. 정원의 외로. 정원 외로 뽑는데 연대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학과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SK 하이닉스하고 계약을 맺은 학과예요. 삼성전자에서 자금 다 주고 SK 하이닉스에서 자금 다 줘가지고 요건만 갖추면은 이게 일정 수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SK 반도체 사업부에 취직을 보장한 학과입니다. 경북대학에 가면요, 모바일 공학과라고 있어요. 이것도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학과인데 정원 외로 뽑습니다. 여기는 졸업을 하면요, 그 모바일 학과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드는 데가 그 모바일 사업부입니다. 그쪽에 취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삼성전자 취직이 된다는데,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다 주는데 안 가겠어요? 이런 학과들이 올해 신설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 뽑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이제 기초가 주목이 되죠. 서울대학은 컴퓨터공학부 지역균형 선발전을 작년에 12명 뽑았는데 올해 17명 뽑았어요. 인원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이제 모집 정보를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발 인원이 변화가 있는 경우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경희대 고교 연계에서 학종인데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고 있고, 연대 면접형은 학종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인데 여기서 교과 성적을 또 반영을 해요.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전형은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20% 더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마다 수시 모집이라는 게 천차만별로 뽑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장력 기준은요, 한양대하고 연대는 모든 전형에 수능 체제가 없어요. 한양대학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연대는 몇 년 전부터 체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 고려대학은 학교 추천 전형하고 학업 수자 전형에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수능 체제만 맞춰도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체제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거의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인데 체제가 굉장히 높고,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를 세계 2등급에서 세계 3등급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자, 수능 최장력 기준입니다. 수시 모집에 체제가 있을 경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중요한데 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과거에 비해서는 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높았는데 그걸 조금 줄였는데 그래도 충족하기가 쉽지 않고, 교육청 모의고사나 모의평가 성적만으로 수능 최장력을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이제 6월 모평하고 6월 모평이 보통 한 7만 명 가까이 시험을 치는데 9월 모평은 9만 명 가까이 졸업생들이 시험을 쳐요. 작년에 보면 실제 수능은 13만 명이 시험을 쳤다고. 그러니까 숨어있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 나는 안심하고 체제가 무조건 된다, 실제 수능에 그렇게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요, 발표한 것 중에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고3의 6월 모의평가 그 수능 시험에서 굉장히 지금 약할 것이다. 그래서 수능 난이도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 이 말은 수능 시험을 고3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등교 수업을 많이 못했으니까
수능 준비를 못했다. 난이도를 낮춰야 된다. 이게 쉽게 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쉽게 내는 것이 재학생들한테 유리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난 6월 모의평가 채점을 해보니까 그 평가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작년 6월 모의평가 고3하고 졸업생 성적 차이, 과목별의 성적 차이. 이번에 6월 모의평가 고3하고 졸업생 성적 차이를 내봤더니 차이는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차이가 거의 같더라 이 말이야.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고3들이 제3보다 훨씬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6월 모의평가를 쳐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은 뭐 일부에서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요, 작년에 고3이 줄다 보니까 올해 재수생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수시 모집을 작년에 제일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뭐 대학마다 이런 통계는 없지만은 한 90%가 고3이 다 들어갑니다. 다. 그리고 올해 재수생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재수생들이 작년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숫자도 적고. 그런데 이제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재수생들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학원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 대구 그 신천지 그 코로나 그 유행할 때 한 달 딱 쉬었습니다. 고3은 3월 쉬고 4월 쉬고 5월 20일까지 두 달 20일 쉬었고 재수생도 한 달은 쉬었어요. 사실은. 쉬고 올해 재수생들이 6월 모평 같으면은 2월 달에 개강하고 3월, 4월, 5월, 6월이니까 4개월 공부했죠. 그런데 9월 모평 가고 실제 수능 가게 되면은 재수생들 성적이 많이 오르죠. 실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실제 수능에 가서는 재학생, 재수생 격차가 그러니까 지금 6월 모평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수능 응시자가 줄어들면은 그것만으로도 1등급 주고 2등급 주고 3등급 주고 4등급 주고 다 줄잖아요. 체제를 못 맞추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수시 모집에 체제가 저는 상당히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고3이 수능에서 좀 뒤떨어진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수시는 재학생들이 훨씬 많이 가는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수능 공부를 그 일정한 수준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 충족 여부가 중요하고 학생부 교과 논술 진행은 교과도 아까 지방대학들은 체제가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논술 진행은 대부분 있고 학종은 체제가 없는 대학이 있는데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는 체제가 높죠. 자, 논술 진행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경희대학 2개 합이 4, 자연계 2개 합이 5. 뭐 높은 건 아니잖아요. 자, 서강대학 3개 합이 6, 자연계 3개 합이 6. 세계 2등급이라는 뜻이죠. 성대는 영어를 반드시 2등급 받고 영어는 무조건 2등급 받아요. 그리고 2개 합이 4, 자연계 2개 합이 4, 숙명여대 2개 합이 4, 이화여대 3개 합이 6, 3개 합이 6, 중앙대학 3개 합이 6, 3개 합이 6, 한국외대 2개 합이 4.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기준으로 보면은 고대를 빼고 나면은 그냥 하나의 2개 2등급, 3개 2등급 요 수준이에요. 보통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고려대학이 제일 높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 요거는요, 재수생도 올해는 추천을 할 수는 있는데 주로 추천을 재학생들만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인원이 예를 200명이다 그러면은 4%가 8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장력 기준이 세계 합이 5예요. 그러면 세계 합이 5가 되려고 그러면은 2등급, 2등급 하나 1등급이죠. 자연계는 세계 합이 6, 의대는 높고 학생부 종합 일반 진행 학업부 수행은 4개 합이 7이면은 3개를 2등급 다 받고 하나 1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4개 합이 6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춘 거예요, 올해. 그리고 자연계가 4개 합이 8, 4개 다 2등급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자, 요거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 최장력 기준인데요. 3개 합이 8, 경상대학, 사범대학 인문계 행정학과 3개 합이 6, 높은 게 3개 합이 6이에요. 자연계 3개 합이 8, 3개 합이 8이면은 3등급 2개, 2등급 하나잖아요. 그죠? 뭐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죠. 3개 합이 6, 수의학과하고 사범대학 자연계 3개 합이 8,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과 제가 얘기한 그겁니다. 이거 삼성전자하고 계약한데 수학과 가탐 한과목 등급합이 3이니까 둘 중에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이라는 뜻이죠. 그 의예치예과는 4개 합이 5니까 굉장히 높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의대입니다. 세계 1등급도 많아요. 4개 합이 5면 3개가 1등급, 하나 2등급. 뭐 지방대학들도 4개 합이 5, 뭐 4개 합이 5, 3개 합이 4, 3개 합이 4. 이게 1등급, 1등급, 2등급이죠. 그죠? 다 높습니다.
경북대학 작년에 실질 경쟁률, 교과전형의 실질 경쟁률인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명을 뽑는데 28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7대1이죠. 47, 28이니까. 그런데 수능 최장기 기준 통과한 학생이 5명, 28명 중에서 5명. 얼마 통과 못했잖아요. 그 경북대학 일반 학생 국국문학과가 세계합이 8이라니까요. 그런데 최장기 통과된 학생이 28명 중에서 5명이니까 경쟁률이 1.25대 1이에요. 5명 중에서 4명 뽑은 거니까. 그러니까 최장기 기준 통과되면은 이 내신으로 뽑는 건데 내신 100인데 내신으로 뽑아야 되는데 28명 중에서 수능 못 해가지고 지금 23명이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교과전형 갔으면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5명 중에서 4명 뽑으니까 1.25대 1이고 학생부 등급 평균이 3등급 평균이 3등급이 평균이 85% 그다음에 3.15. 지금 4학과가 9명 뽑는데 112명이 지원해가지고 51명이 통과합니다. 12대 1이 5대 1로 떨어졌죠. 근데 경쟁률이 확 떨어졌죠. 치의학과도 경쟁률이 43대 1이 7대 1로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지죠, 그죠? 자, 요거는 교과전형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라는 게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만 원서낸 거잖아, 그죠? 많이 떨어지죠. 자, 요거는 이제 경북대학 논술전형입니다. 최저 기준 통과 인원이 국어국문학과 7명을 뽑는데 170명이 지원해가지고 통과한 학생이 60명, 110명이 떨어져가지고 24대 1이 8대 1로 떨어진 거예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9대 1이 1.9대 1로 된 거 아니에요. 14명 뽑는데 134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최장애 기준 통과된 학생이 27명이니까 107명이 최장애 기준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 서울대 직윤이 우리 학교에서 1등이 원서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 2등급인데 세계 2등급이에요. 이게 3등급으로 낮췄다고. 세계 3등급 그러면 아니 서울대학인데 주로 1등들이 가는데 세계 3등급으로 낮췄는데 이유가 지난 3년 동안 이게 최초 합격자가요. 원래는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못 뽑았다 이 말은 작년에 95명을 못 뽑은 거예요. 최장력 기준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학이 최장력 기준을 세계 2등급에서 세계 3등급으로 낮추니까 그날 그 기사 댓글에 보면요. 아니 서울대학 수준이 그렇게 낮았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최장력이 서울대학인데 제가 이제 최장력 기준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동국대학 보세요. 5명을 뽑는데요. 보세요. 174명이 원서냈는데 경쟁률이 34.8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이 8대 1밖에 안 돼요. 그 요 8대 1 속에는 체제를 못 맞춘 학생도 상당히 들어있다. 자, 경희대학은요. 보세요. 국어국문학과 11명을 뽑는데 933명이 지원을 했는데 최장력 기준 충족. 이거는 아까 경희대학이 2개 합의사니까 2개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359명이니까 933명 중에서 359명만 충족했으니까 580명 정도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580명이. 그러니까 자연계입니다.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서강대학은요. 지금 보세요. 서강대학 경영학과가 이무계에서 맨 높은 학과인데 42명을 뽑는데 4,378명이 원서해 104대 1입니다. 그런데 논술 시험을 치고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이 2,062명이니까 2,300명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2,300명. 성대도 보세요. 69대 1인데 인문과 계일이 응시 경쟁률 37대 1.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대 논술을 수능 치고 나서 그 주 토요일 날 쳐요. 시험 치러 안 간 학생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 안 갔겠습니까? 나는 수능 체제가 아예 안 된다. 성적 안 봐도. 그런 학생이 있고 또 성대 원서를 냈는데 수능을 너무 예상보다 잘 받아가지고 성대 논술 집에서 붙어버리면은 이건 수시 납치되는 거다. 수능을 잘 받은 학생도 안 갔고 수능을 못 친 학생도 안 갔는데 수능 잘 받아가지고 안 간 학생이 뭐 많겠어요? 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수능 체제가 안 된다고 보고 안 갔는데 37대 1인데 실제 가보니까 23대 1로 떨어졌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수능 체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학생 같잖아요. 가봐야 알겠다. 최저학생이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그 외행상 경쟁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런 학과들도 경쟁률이 이렇게 되는데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지죠, 그죠? 대학들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몇 개를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고대는요, 작년에 학교 추천 1, 2가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올해는 학교 추천이 됐습니다. 실질 경쟁률 확 떨어지죠. 이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면접을 친 학생 중에서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이 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 추천 2가, 그러니까 학교 추천 1, 2가 올해는 학교 추천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겁니다. 1,100명을 뽑는데 1단계 5배수예요. 5,400명이 합격을 했는데 면접 치러 간 학생이 4,092명, 1,300명 이상이 면접 보러 안 갔죠. 왜 안 갔느냐? 아까 똑같습니다. 나는 수능 체제가 성적 발표 안 돼도, 안 가봐도 나는 안 된다, 안 간 거예요. 고대 원서냈는데 수능이 잘 나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다. 그 고대 면접 안 가겠다. 이런 학생이 많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4,092명이 면접을 봤는데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이 2,900명이니까 1,100명 정도가 수능 체제 또 안 된 거예요, 이게. 수능 체제가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알겠다는 학생들 중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2,941명이 1단계 5배수 안에 들고 면접 치고 수능 체제를 맞췄으니까 결국 2,941명 중에서 1,100명을 뽑았으니까 굉장히 실질이 2.67대 1. 2.67대 1인데 이 2,941명 중에서 서울대에 붙은 학생들도 있고 연대 붙은 학생들도 있고 다른 데 어디나 이런 데 붙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봐야죠. 그죠? 2.67대 1, 2.6대 1 뭐 낮잖아요. 자, 논술고사는 33개 대에서 11,000명 뽑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학생부 영향력은 낮고 건국대학은 논술만 치고 내신 없습니다. 뭐 내신 7등급 받아도 이론상으로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신이 30이나 40이나 20을 반영을 해요. 자, 연대 서울 캠퍼스, 원주 캠퍼스는 내신이 없습니다. 내신 다 반영을 해요. 자, 이때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죠. 내신이 좀 안 좋아도 논술 잘 치면 갈 수 있다. 내신이 안 좋다. 한 게 그러면 요 몇 등급이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다 있잖아, 그죠? 인문계는 한 3점, 내신 3점대. 3.5, 3.9까지 3점대죠. 자연계는 내신 4점대. 학생들이 갔을 때 내신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 시내 대학들인데 인문계 내신 3점대, 4점대들이 가서 내신 때문에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내신은 낮다고 그래야죠. 내신이 좀 안 좋아도 갈 수 있는 진행이 지금 논술고사 진행입니다. 서울 시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고대가 논술 안 치고 국민대학 논술 안 치고 대부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신이 좀 안 좋아도 갈 수 있고 적성고사 진행은 그 선다익 문제입니다. 사지 온다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그럼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그 내신이 60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도 내신이 4등급, 5등급도 붙은 사례 나옵니다. 주로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이 많죠. 이런 대학들입니다. 학생부 교과 진행은 교과 성적 위주로 뽑기 때문에 합격자 교과 등급이 높고 학생부 종합진행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교과 성적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제 논술 진행하고 적성고사 진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등급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 경북대학 교과 진행, 종합 진행, 논술 진행의 등급 평균입니다. 보통은요, 일반적으로는 교과 진행보다 종합 진행 내신이 더 떨어지고 논술이 더 떨어져요. 근데 이게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진행이 더 떨어지고 종합 진행이 더 높죠.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긴다. 그러니까 교과 진행은 교과 성적으로만 뽑으니까 다른 거 안 보니까 높은 거고 종합 진행은 교과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 위주로 뽑다 보니까 교과 안 좋은 학생들이 비교과 좋아서 가는 거고 논술은 내신이 아주 안 좋더라도 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학종하고 논술 진행은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 작년에 고3이 아까 많이 줄었다 그랬는데 작년에 내신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재작년보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위에는 0.1, 밑에는 0.2등급 정도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자, 서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교과 진행, 종합 진행, 논술 진행이에요. 대체로 종합 진행이 교과 진행보다 낮고 논술은 더 낮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천대, 요것도 교과 진행, 종합 진행, 적성 우수자 요는 적성고사 시험 쳐서 뽑는 겁니다. 다른 대학의 논술하고 같죠, 그죠? 교과보다 종합이 떨어지고 더 떨어지죠. 대체로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거는 건국대학 학생부 종합 진행인데요. 평균이고요, 커트라인까지 있어요. 자기 추천 진행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보는 진행인데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정규하고 6.8등급이 붙었는데 커트라인이지만 6.8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알겠죠, 그죠? 여기는 특목고, 자사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자, 요거는 같은 건국대 학종인데 아까 본 대로 추천 진행입니다. 그 내신을 반영을 해요. 확 높아지죠, 바로. 같은 학종인데 다릅니다. 자, 요거는 경희대학인데 고교 대학 연계, 이것도 고교 연계 이것도 내신을 반영하는 학종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순수한 학종이고 논술 진행입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요거는 시립대학인데 교과 진행, 논술 진행. 교과 진행이 높죠. 논술은 좀 떨어지죠. 그죠? 자, 한양대학이 교과 진행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너무 높잖아요. 왜 높으냐? 서울시내대학을 교과 진행을 뽑는 대학이 아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뽑는 대학이 많고, 그나마 서울시내대학 중에서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진행에 서류까지 집어넣고, 그런데 여기는 최장의 기준도 없어요. 그런데 뽑는 인원이 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웬만큼 좋아가지고는 못 간다는 뜻이고, 제가 2년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거죠. 이게 작년이잖아요. 떨어졌죠? 올랐죠? 떨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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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죠? 70% 이상은 떨어졌죠. 왜? 작년에 고3들이 내신이 안 좋았다. 그걸 나타냅니다. 올해는 더 떨어지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참고해서 보라고. 그러니까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이걸 3년치를 모집 단위별로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인데 학교 추천 진행 1, 2는 추천해서 가다 보니까 학교 추천 진행 2는 작년에요. 학종이에요. 그냥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학교 인원을 추천을 받아서 가니까 내신 좋은 학생 위주로 추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종임에도 높고 일반 진행은 이건 완전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계일별로 면접행, 활동 우수행 공개를 해놨는데, 면접행은 내신 반영하는 학종입니다. 활동 우수행보다 당연히 높죠. 그리고 활동 우수행은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뽑고, 뭐 1등은 2.5배수, 어떤 모집 단위는 뭐 4배수 이렇게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니까 조금 떨어졌는데, 연대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진행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진행은 이제 많이 내니까요.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으니까 학생부 종합진행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진행이고,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학업 역량, 학업 능력 그러는데, 학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부 교과 등급만 가지고 뽑는 게 교과 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위주 진행이 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학생부 위주 진행이 하나는 교과 진행이 있고 하나는 종합 진행이 있고, 교과 진행은 학생부 상에 있는 8번 항목이 교과 학습 발달 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신 성적 기록하는 거예요. 그 교과만 가지고 뽑는 게 교과 진행이죠. 그게 아까 높았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안 뽑고 지방대는 많이 뽑고. 근데 학생부 종합 진행은 학생부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 자기소개서가 있는 경우 자기소개서까지 종합해서 뽑고, 면접도 없는 대학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면접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진행은 교과 등급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나 교과 진행은 기계적으로 보죠. 컴퓨터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과 등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교과 등급, 교과 세특을 연관지어서 평가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교과 성적만 좋은 학생은 뽑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신 등급만 아주 좋고 비교과가 거의 없다. 학종에 가면은 다 떨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학생은 당연히 학종을 안 가고 어디 가겠습니까? 교과 진행 가야죠. 성적이 3학년으로 갈수록 상승세임이 유리한데, 이게 이제 성적이라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니까 고3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비교과 관리가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비교과가 부실하고. 그런데 중간고사 이미 받고 기말고사 이제 지금 보고 있거나 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치고 하니까, 그 성적은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 지필고사 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내가 불리하다 뭐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학년으로 갈수록 상승세임에 유리하고, 1단계 서류평가 한 다음에 면접이 있을 경우, 아까 서울대학 답변 준비 시간 있는 면접입니다. 그러면 그걸 재시문 활용 면접이라는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학별로요 서류평가 요소인데 보세요. 학업 역량, 지적 호기심,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쫙 있는데 전부 학업 역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추가된 거예요. 인성이. 그런데 학생부 종합진행에서 인성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인성을 평가하니까 인성은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업 역량을 보는 거예요. 학업 역량. 보세요. 전공적 발전을 다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진행도 대학은 공부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뽑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공부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내신 등급 가지고 기계적으로 안 한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을 보기는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점수를 안 매기고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내신 3등급, 4등급이 붙었을 때는 비교과가 얼마나 좋았으면 붙었고, 일반고 내신 1.5등급이 떨어졌다 이 말은 비교과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 떨어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종합에서 뽑기 때문에 이거를 언론에서는 비판적으로 할 때 깜깜이 전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니까. 그리고 면접까지 보고 자기소개서 있고 추천서가 있는 대학도 있고, 학생부 교과전은 내신 등급만 가지고 뽑고 정시는 수능 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비교해서 뽑습니다. 소수점으로 당연히 자격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애매한 전형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 걸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그 서울에 있는 그 6개 대학이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본다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뽑을 때 나름대로 기준을 아주 자세하게 해가지고 뽑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시입니다. 학업 역량이 30%, 전공 적합성이 30%, 인성이 20%, 발전 가능성이 20%인데 요 학업 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대학 입학한 다음에 공부 제대로 하겠냐 물어보면 뭘 봐야 돼요? 학생부 기록에 좀 공부에 관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전공 적합성도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니까 다 전부 공부죠. 발전 가능성도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대학 들어와서 발전한다. 공부죠. 이거는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국 공부 역량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수시 모집 서류 평가할 때 학업 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 과정의 사례를 나타낸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하도 자꾸 이제 깜깜이 전형이다, 내신 등급이 좋은데 떨어진다, 내신 등급이 안 좋은 학생이 왜 붙느냐 하니까 서울대학 입학처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서울대학만 해당되는 모든 대학이 수시 모집 서류 평가할 때 이 학업 능력 평가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올 1등급이고 2등급 두 개입니다. 1-1하고 3-1이 2등급인데 요 1등급이잖아요. 근데 요거만 딱 놓고 뽑는다 그러면은, 예컨대 교과전형에서 뽑는다 그러면 A가 합격, B 불합격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주면은 지원자 A는 500점, 100점, 1등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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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점. 요거는 몇 점입니까? 490점이죠. 뭐 계산기 안 두들겨도 이거는 점수 나오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볼 때는 그 밑에 원점수 다 봅니다. 2등급인데 87이에요. 1등급인데 89입니다. 그 말은 요 1등급은 1등급 끝자락이고 요 2등급은 2등급 맨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요 3-1이 2등급이 93인데 1등급이 93이면 1등급 끝, 2등급 맨 위에.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죠. 9등급이니까. 그런데 94점, 100점 만점에 93점은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전부 1등급이 100점 만점 1등급인데 1등급이 전부 1등급 끝자락입니다. 요까지만 딱 놓고 딱 보면은, 요게 없을 때는 A가 당연히 잘하는데 요까지 딱 보여주면은 누가 잘하지 딱 되잖아, 이게.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신 밑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수십 과목이 있는 거예요, 수십 과목.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 논리적인 이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수상 경력이 1학년 장려상, 2학년 장려상, 요 얘는 1학년 장려상, 2학년 우수상, 3학년 최우수상, 딱 요까지 놓고 보면은, 그리고 요 세특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과목이 수십 개 과목이 있고 창체도 있잖아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담임이 마지막에 선 종합이견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자 A는 등급은 우수하지만은 원점수를 참고하면 전부 1등급 끝자락. 얘는 2등급이 있지만은 1등급과 원점수 차이가 없고 1등급 원점수가 더 우수하고 세특도 우수하고 수상 경력도 갈수록 향상됐으니까 학종 가면 B가 합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뽑으니까 이게 단순화시켜서 지금 본 건데 요거는 이제 명확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상 경력도 많잖아요. 여러 개 있고 거기다가 면접도 대부분 보는 거 아니에요. 면접도 학종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시면은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우리의 성적을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는가, 그거 한번 따져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청에서 이 설명회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궁금한 거 질문할 거냐,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18명이 질문을 했는데, 18명 중에서 3명이 뭘 했냐면 예체능계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체능계도 다른 모집단이 공과대학이나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다, 그리고 예체능계가 있잖아요. 뽑는 방법이 다르느냐? 대부분 같습니다. 같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체능계가 다른 게, 예체능계는 수시 모집에 실기가 들어가는 진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대학도요, 학생부 교과진행이 있고 학생부 종합진행이 있고 실기진행이 있고, 심지어 어떤 대학은 논술로 뽑는 대학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간에 내가 실기에 강하다, 실기가 반영되는 전형에 가야 유리한 거 아니에요. 딱 그 하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은 학생부 종합진행이 늘어나가지고요, 말하자면은 체육교육학과에 뽑는데도 학생부 종합진행을 뽑는 대학도 있어요. 실기 아예 아무것도 안 봐. 그리고 교과진행도 있어요. 미술대학에서 뽑는데 그건 내신만 거의 뽑는 거예요. 내신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몇 년 전에 해도요, 예체능계는 실기가 거의 모든 진행에 당락을 좌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을 물어본 학생이 있는데, 영어 특기자 전형은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없애는 추세입니다. 많이 안 뽑아요. 근데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은 영어 잘하는 시간 뽑는 거잖아, 그죠? 영어 잘하는 시간을 뽑는데, 근데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외국어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영어 특기자 전형은요, 그냥 공인외국어 성적만 가지고 뽑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런 대학은 없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 빼고 나면은. 영어 특기자 전형은 면접을 영어로 보는 대학도 많고, 한양대학 같은 거는 영어 에세이를 쓰게 합니다. 영어 능력을, 영어 성적을 보는 거예요. 공인외국어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영어 특기자 전형은 외국어 우수자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이름으로 뽑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참 이제 뽑는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가지고요, 많이 안 뽑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있는데, 고른기회 전형은 말하자면은 이제 저소득층 자녀, 뭐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수험생 자녀, 뭐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학생, 이런 게 특수교육 대상자죠. 근데 고른기회 진행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교과진행도 종합진행이 있는데, 종합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교과진행, 종합진행, 논술진행, 특기자 진행이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건데 뭐 경영대학이 됐든 사회과학대학이 됐든 인문대학이 됐든 미술대학이나 체육대학이 됐든 뭐 그렇게 이제 대학마다 그렇게 이제 뽑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기회 전형도 마찬가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마 질문하라 그러니까 올해 고3 대상 입시 설명회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질문한 게 3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년 입시하고 내후년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나게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하면요, 내년부터 정시 모집이 대폭 서울 시내 대학은 확대됩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들은 내년 입시하고 올해 입시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은 내년에 입시가 개편되고 내후년에 정시가 더 늘어나는데 많이 안 달라지는 딱 서울 시내 대학들은 정시 모집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2월 되는 인원까지 딱 포함하면 연대 고대는요, 내년에 정시가 거의 50% 더 뽑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들은 서울 시내 대학은 정시가 지금부터 늘어나고, 수시 모집은 학종이 여전히 비중이 크고, 학종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너무 많이 뽑는 데서 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인원이 더 줄어듭니다. 논술 인원 줄이고 특기자 전형 인원 줄여가지고 정시로 넘기는 거예요, 대학들이, 서울시내 대학들이. 그래서 서울시내 대학은 내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 갈 때도 학종은 여전히 비중이 크고 정시가 지금보다 비중이 더 크다. 지방대학들은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입시가 특별히 수시 정시 비율이 바뀌는 게 없고, 앞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에서 비교과 자기소개서는 내년에 이제 출전서는 내년부터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가면요, 출전서,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지금 중3부터는 많은 내용이 바뀌어요. 수상 경력,
그다음에 독후감 이런 것도 자기 읽은 책 이런 것도 아예 다 대학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록이 그 비교과가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비교과 영역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내신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하고 교과 채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내신 비중이 앞으로는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해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재수생들은 정시 모집이 훨씬 강합니다. 수시를 잘 안 가요. 수시 가더라도 논술 전형에 주로 많이 가고, 수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재학생이 90% 합격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재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올해 고3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불리하다, 수능 잘해가지고 정시 모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재수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불리하죠. 수시에 가면은 고3끼리 주로 경쟁한다 그러면은 불리할 게 뭐가 있나요? 다 똑같지. 그런데 약간 체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 하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주로 올해 고3들이 수시 모집을 6번 원서 내고 수시도 올해 많이 뽑으니까 힘껏 해야 됩니다. 고3이 오면, 재수생이 오면 불리하지. 재수생이 뭘 가요? 가지도 않는데. 논술 전형이 주로 재수생들은 많이 갑니다. 그 논술 전형은 뽑는 인원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수시는 재수생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고3들이 코로나19라는 게 우리 학교만 불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대학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결석을 했다든지 미인정 결석도 대학들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도 봉사활동도 아무것도 반영을 안 하겠다. 3학 1학기는 그렇게 지금 해놓은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의대 갈 학생들이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수시 모집 학종은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인데 면접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서울대학 2단계 문제풀이 하는 면접은 어렵죠. 의과대학들은 정시 모집도 수능으로 보는데 면접을 보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는 추세인데, 의대 면접은 인성 면접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면접은 다중민의 면접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면접입니다. 시간도 길고 면접을 1시간씩 보아요. 1시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중민지 면접은 의사로서의 자질 이런 걸 이제 제대로 보겠다 이래가지고 상황 제시 면접도 보고, 문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서울대학부터 해가지고 한림대학, 인제대학 이런 대학들이 다중인수 면접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면접은 그냥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고사 기출문제는 대학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면접에 관한 기출문제는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은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모든 대학의 이름이 다 똑같아요. 작년 2020학년도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면접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면접 문제를 어떻게 냈다, 이건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혹시 오신 분 중에서 궁금한 거, 이거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나 꼭 우리에 해당되는 물어보고 싶다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목고하고 일반고 예. 비교과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특목고라는 게 과학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있고, 거기는 아까 얘기했던 3등급, 4등급이 붙더라. 일반고는 1.2등급, 1.5등급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거기 붙은 게 비교과가 좋아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비교과가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가 차이가 무조건 난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일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 수 대비해서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영재학교입니다. 전국에 8개 영재학교예요. 학생 수도 적죠. 거기는 수학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심화수학, 심화과학을 하는 거예요. 고급 물리학 이런 거 공부를 다 하죠. 일반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과학, 실험, 수학의 어려운 거 하고, 그게 학생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대를 갔다, 자연과학 대학을 갔다, 그러면 대학의 물리학과에서, 대학의 기계공학과에서, 기계공학부에서 볼 때 고급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하고 그런 거 근처도 안 가는 학생하고 비교과 위주로 뽑는데, 내신 가지고 뽑으면 그런 거 뽑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런 과목을 이수를 해가지고 그게 말하자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뽑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특목고나 이런 학생들의 비교과 기록이 일반고보다 좋으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고 중에서도 3년 동안 비교과 활동을 우리 학교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기록을 제대로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에서는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특목고 차이는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더구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 이름 다 삭제한 상태에서 하는데 학교 간 차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간 차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내신 3등급, 4등급을 학교에서 뽑으면서 1등, 1점 몇 등급을 일반고 학생을 왜 떨어뜨리느냐? 내신 가지고 안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기록된 내용, 비교과로서 기록된 내용만 비교해서 아까 제가 지원자 A, B 비교하듯이 딱 그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호가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반고끼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 기록된 것만 가지고 뽑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가 일반고로 해서 피해 보느냐? 그거는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기부 장수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생기부 장수하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보면 이제 서울에 뭐 모바일로 해갖고 막 첨작해주면서 돈을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큰 영향이 있는 건지. 그 생기부요. 저도 올해 고3들 2학년 되시고 한 14장을 제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수상 경력이 많다 그러면 페이지 2페이지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기록이면 페이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특 교과 세특을 성인별로 500제씩 쓸 수 있는데 3학기 1학기까지 2학년 때까지 그 몇십 명이 쓴 거 아니에요. 승장님들마다 500개 가까이 썼다 그러면 거의 페이지 확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창체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되는데 그 자세히 쓸 수 있잖아요. 쓰면 페이지가 늘어나죠. 그 페이지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건 아닌데 이 기록을 항목별로 많이 하다 보면 페이지는 많이 늘어나서 30페이지짜리 학생도 있어요. 그 30페이지짜리 게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페이지 많고 적고 페이지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기록된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는데 이것저것 중언 부언하면서 많이 썼다 그러면 내용이 별로 없으면 페이지가 많아도 소용이 없죠. 근데 페이지가 많을수록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이 기록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페이지 많은 학생이 무조건 유리하다가 아니고 유리할 가능성이 많죠. 자기소개서는요, 자기가 자기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써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1번, 2번, 3번은 모든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1번은 공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2번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쓰고 3번은 인성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나눔, 배려, 갈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고 4번은 대학마다 틀린데 자율문항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만 그 최근 3년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나한테 영향을 준 책 3권, 그러니까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을 500개로 독후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학마다 조금씩 표현은 틀린데 대부분이 지원 동기, 그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다,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거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은 대학마다 서울대 빼고는 대부분 같아요. 비슷해요. 이화이대 같은 경우는 4번 항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1번이면 3번만 있고. 자기소개서는요, 그 지금 어머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은 그 서울에 가면은 컨설팅 해주고 하는데 돈 뭐 많이 받으면서 해주는 게 있다 그러는데 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써가지고 우리 담임한테 가져가가지고 3학년 담임이 우리 학교 학생 자기소개서 써왔는데 누가 안 봐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그 항목에 맞게끔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써서 내면 되고, 자기소개서가 그러면 이제 비틀 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써야 자기소개서 잘 쓰는 거냐. 학생부 기록이 제대로 된 기록이 없는데 자기소개서를 밖에서 누가 잘 써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남의 소개서를 잘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학생부 기록이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쓸 경우 자기소개서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학생부 내용 자체는 결과인데 자기소개서는 1번, 2번, 3번, 4번이 그 과정을 적는 겁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정을 적는 거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은요, 내 장점을 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항목에 맞게 잘 써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자기소개서를 쓴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은 그거는 무조건 그 표절에 걸려가지고 무조건 브라켓 됩니다. 뺏기면 안 돼요. 읽어보고 참고해가지고 학생부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 결과에 이를 때까지 과정을, 남들이 모르는 과정을 나만은 아는 것을 내 전공하는 학과와 그리고 내 수상 경력과 내신 등급하고 세특하고 이거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이게 이제 스토리가 되게끔 잘 써야 대학에서는 좋게 봐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가 배점이 없어요. 그런데 한간에 밖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자완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전서는요, 주로 담임 선생님이 쓰니까 그 체크를 주로 해요. 다 잘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변별력이 거의 없죠. 영향이 거의 없죠. 자기소개서도 자기소개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부 기록이 별거 없는데 자기소개서 잘 써서 절대로 안 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글짓기 대내는 게 아닙니다. 문장을 유리하게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면서 이런 점을 느꼈고 이런 과정을 써서 공부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르렀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 학생부 기록을 깨뜨리고 있어야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내 학생부 기록을 안 보고 쓸 수는 없어요. 그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하고 기록을 대학들은 같이 놓고 이게 보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중요하죠. 면접 볼 때 물어봅니다. 미리 읽어보고 물어보는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썼어야 돼요. 초안은 자기가 잡고 여러 마켓 써가지고 담임선생한테 좀 봐달라 그러고 학교에서 또 그런 데 관심 있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봐달라고 하시면 돼요. 뭐 지방학생들도 많이 붙잖아요. 그래. 또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 2002년생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는요. 예. 학교당 한 200명 넘는 학교가 잘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이 이과로 나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탐구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데 특정 과목을 듣는 학생이 굉장히 적죠. 열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 문제만 틀려도 굉장히 그 내신이 확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이나 뭐 그런 데서 그 학생부 종합진행에서는요. 그러니까 교과진행 같으면 내신 등급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니까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그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아까 100점 만점에 몇 점, 그 표준 편차, 그 원점수 평균 편차 가지고 그 지점수 그래가 점수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등급이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 수강 인원 자체가 적어가지고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거는 교과진행 가면 그대로 반영이 되고 학생부 종합진행 가면요 정성평가라는 게 정량평가, 정성평가인데 정량평가는 점수를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게 정량평가고 정성평가는 입학상자인지 서류 심사를 할 때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딱 보면은 이 과목을 그 말하자면은 심학습 과목인데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인데 수강 인원이 적다. 당연히 등급이 안 나오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보고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200명이 수강을 했는데 2학년 갈라지고 3학년 가면 더 줄어들잖아요. 그죠? 갈수록 등급 떨어진다는 거 대학들이 다 알죠. 학생부 종합진행 서류평가라는 게 종합한데 그런 걸 같이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학생부 종합진행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가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물리 공부를 심한 물리를 했다. 물리학과 갔을 때 그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으니까 당연히 등급이 안 나오죠. 근데 그건 다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감안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생부 종합진행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교과진행 가면 그건 아니죠, 또. 교과진행 자체가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논술진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신 비중이 낮으니까, 그것도 이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요, 뭐 포항만 줄인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아요. 다 줄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똑같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줄으면 내신 등급이 얼마 좀 내려갑니까? 1등급 내려가고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데 위에는 0.1, 중간은 0.2등급 내려가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 작년에 이미 그 정도 날아가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볼 때는 그걸 참고해서 등급을 따져서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지방에는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고 서울은 종합 전형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그게 그 원인이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고 애들의 등급이 일반 애들하고 등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이제 얘들 수시로 원서를 넣으려고 할 때 6개 대학을 이제 어떤 기준에 정할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해 입결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곳들이 많은데 어디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로는 갈수록 이제 비교과를 적게 보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과연 이 자사고 특목고 이 진학을 하는 게 맞는지 저한테 막동이가 있어서 그게 이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지방대학들은 교과진행 내신 등급만 가지고 보고 서울시립대학들은 교과진행을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7개 대학이 한 명도 안 뽑습니다. 서울대, 그것도 서울대, 연대, 서강대학, 성대, 경희대학, 건국대학, 동국대학. 그리고 한양대학 아까 높았잖아요. 288명 뽑아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너무해요. 그러면 이제 지방대학이 교과진행만 뽑는 이유는 교과진행은 학생들 입장에서 원서만 내고 면접도 없고 수능 체질에 있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요. 지방대학들은 사실은 어떻게 뽑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은 내신이 기본적으로 내신 가지고 다 뽑는 거예요. 그냥 학생 수도 적은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대, 연대, 서강대학, 성대잖아요. 아까 경희대까지. 교과진행을 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신 좋은 학생들만 뽑으니까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오늘이야 뭐 이런 얘기 특목고, 자사고, 대도시 학생들, 서울치면 강남 학생들 못 뽑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뽑죠. 서울인대. 그러면 학종은 뭐냐? 학생부 종합진행은요. 지금 보세요. 내신 등급 안 좋은 특목고, 자수 학생들이 비교과 좋은 학생들 다 뽑죠. 일반고 학생들, 내신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고 학생들은요. 비교과 좋은 학생이 누구냐면 일반고도 비교과 좋은 학생이 학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신 좋은 학생이 비교과 대부분 다 좋습니다. 일반고는. 포항도 일반고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 좋은 학생이 비교과 좋고 비교과 학생이 내신 좋은 거예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부 종합제를 왜 많이 하느냐. 일반고 학생, 내신 좋은 학생 다 뽑고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말하면 서울로 치면 강남의 내신이 안 좋은데 그 학생들 내신 등급을 기계적으로 등급 안 매기니까 비교과 가지고 딱 뽑으면 다 뽑으니까 뭐 속된 말로 꺽 먹고 알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수 학생을 다 뽑는 거예요. 저렇게 욕을 얻어먹는데도 뽑잖아요. 이게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등급은, 내신 등급은 안 좋잖아요. 일반고보다. 당연히 내신 등급이 안 좋으니까 내신 등급을 안 뽑는 교과진행을 자사고 학생들이 가봐야 안 되죠. 내신 등급을 기계적으로 안 보는 학생부 종합진행이나 논술진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은 이제 특기자 진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자사고 학생들이 가도 내신 등급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안 좋고 자사고 학생들이 비교과가 안 좋다. 내신 등급도 안 좋고 비교과까지 관리를 안 했다. 논술까지 안 했다. 그러면 수시 갈 데가 없죠. 자사고도 지금 이제 정부는 자사고를 몇 년 후면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동안 몇 년 됐죠. 그래서 자사고하고 외고도 그렇고 외고도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외고도 그동안 외고 억제 전격 때문에. 그래 우수 학생들이 옛날보다는 자사고 외고를 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 있는 학생이 덜 갔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죠. 이게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6개 수시를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교과진행은 못 가는 거고 비교과 위주로 보면 학종 그리고 논술진행 요걸 섞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자사고 학생들이 정시를 지금 많이 가잖아요. 정시 많이 가요.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다 가는 거고 학종들 거기는 과학 수능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수시 다 가잖아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해도 서울 자사고 중에서요 서울대학에 21, 2명, 3명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시 정시 반반씩 가요. 거기는 지방에 있는 서울대학에 많이 가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수시를 많이 가죠. 그래서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을 일반고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정시를 노리면서 수시 내신 등급을 많이 안 보는 학종이나 논술 진행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6개 대학을 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정시가 서울 시내 대학들이 실제로는 한 50% 뽑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내년에 연대 고대가 실제로 한 50 뽑아요. 서울 시내 9개 대학은 내년에 정시 모집이 40% 다 넘습니다. 실제로 50 가까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수능 잘해가지고 정시 갈 생각을 앞으로는 해야죠. 지금 고등학교 들어갈 학생들은. 그게 훨씬 비중이 크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은 지금 비교과가 자꾸 줄면요. 수시는 학종도 교과형 학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내신 비중이 점차 커집니다. 학생부 종합진행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진행하고 학생부 종합진행이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비교과를 다 잘라내버리면은 반영할 게 없어지잖아요. 앞으로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다 없어지고 수상 경력 하나도 반영 안 하고 봉사활동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글자 수 다 줄이고 학교 밖에 활동을 일체 다 없애버리고 그럼 학교 안에 봉사활동이 학교 안에 동아리 활동이 자율 동아리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지금 내년부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정규 동아리는 학교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 똑같죠, 그거는. 변별력이 없죠. 자율 동아리를 해가지고
뭐 아빠 찬스 썼다, 엄마 찬스 썼다 그런 비판이 그동안 나와서 그렇지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비교과가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부 종합진행이요. 교과 진행은 교과 성적만 보잖아요. 학생부 8번 하면. 그런데 학생부 종합진행은 교과 성적 밑에 세트 이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 종합진행을 그 교과형 종합진행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없어져요. 그 확정 다 됐습니다. 앞으로 없어지죠. 근데 뭐 가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가 지금보다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고1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지금 고3보다는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수능 안 해도 수시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수능을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수능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옛날로 좀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한 10몇 년 전으로. 수시 한 50% 보고 정시 한 50% 뽑을 때로 돌아. 지금 수시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학교 상담하러 가기도 부담스럽죠. 학교 상담하러 이제 가셔야 됩니다. 특히 학종은 뭐 여기 포항에서 상담을 어디 가겠어요? 서울도 저는 학교 가서 상담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성적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그 교육청 차원에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도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들도 그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가 학종에 관해서는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학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학원에는 학종에 관한 자료가 없죠. 그렇잖아요. 학종을 들어간 애들 사례, 교과진행 들어간 사례, 그리고 교과진행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상담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학교 상담으로 안 간다고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가는 게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기말고사는 오고 하면은 9월 16일까지 학생부 기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 9월 16일이 그날 9월 모평 치는 날인데 학생부 작성 기준일입니다. 그날이. 그때까지는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학생을 통해서 하시고 어쨌든 올해 수시를 올해도 여전히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얘기했던 수시는 고3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애가 불리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정시 모집은 60 내지 70%가 재수생이 다 가요. 작년. 올해는 뭐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제 재수생들이 비율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올해 저는 정시까지 가면 경쟁률이 형편없이 낮아질 겁니다. 수시도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기는 작년보다 훨씬 수월하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